뭐 내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틀리면 뭐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지 막 이런 댓글은 뭐 의미 없으니까 이유를 써, 이유를. 00년대 여자들이 나는 더 이상 90년대 여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요구하겠어. 라면서 하던 때에 남자들은 점점 약해져 갔으니까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조에 이때 위치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뭐 한 3개 넣어줄까요? 이제 대스탑럴커의 시대, 대설거지의 시대, 대퐁퐁의 시대가 이제 열렸죠. 자, 이제 3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왜 여자가 1등 시민인가? 성평등의 역사까지 한번 슬쩍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남녀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해 있고 그냥 뭐 여자가 나쁘네 남자가 나쁘네 막 하고 막 싸우고 뭐 이런 단순한 컨텐츠는 저는 좀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왜 이 꼴아가지가 됐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00년대가 참 00년대에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 가요들의 문제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원래 90년대까지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은 좀 핍박받는 존재였습니다. 여자가 차별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여자 운전하면은 뭐 집에 가서 뭐 소뚜껑 운전이나 해라, 집에 가서 설거지 빨래나 해라 이러면은 여자들이 반박한다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 TV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했던 겁니다. 뭐 이영자 씨, 뭐 박미선 씨가 그때 있었나 모르. 이영자 씨나 저기 누구냐, 그 쇠골주 마신다고 했던 그분 이름 뭐지? 이경실 씨, 막 이런 분들 잘 나갈 때였잖아요. 그런 분들이 90년대에 나와서 개그를 하면은 뭐 제가 오늘 운전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설거지 빨래나 하지 여자가 무슨 운전이야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석에서 우우 뭐 이런 소리가 나, 아주머니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저씨 설거지하고 빨래 하고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그 방청객 아주머니들이 하하 막 웃던 시절이야. 지금 그 개그 해봐. 그 여자 개그맨 개그우먼 은퇴해야 돼요. 90년대까지는 정말로 여자들이 핍박받던 세대입니다. 시절입니다. 진짜 이건 확실해요. 이건 저희 어머니 뭐 저희 뭐 이모뻘 뭐 그런 분들 보시면은 다 그랬었죠. 90년대면 저도 초등학교 중학생 때니까. 그게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00년대죠. 00년대 이제 남자 새끼들이 가요에서 뭐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조에 막 이러면서 막 목숨 메타, 저 여자는 제 여자입니다 막 연병하고 막 딴 남자랑 바람 피고 있는 여자 막 기다리고 목숨 주고 심장 준다 그러고 눈 준다 그러고 막 연병하던 그런 메타 때, 여자들은 반대로 여자도 남자랑 지금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똑같은 직업을 얻으면 똑같이 돈 벌 수 있다,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여권이 신장되던 시기. 그 시절에 남자들은 질질 짜고 있어. 날 제발 사랑해줘요, 날 사랑해줘요 막 이러면서 남자들 병신되던 시기. 그리고 이때 00년대 한 후반 정도, 중반 후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미녀들의 수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마음속에서 음흉하게 헛짓거리, 헛생각을 하고 있던 여자들의 마음이 이제 서서히 대중들한테 드러나기 시작했죠. 뭐 180 미만의 남자들은 루저다. 뭐 결혼할 때 당연히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 뭐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아파트를 해오면 여자가 혼수를 3천 채우는 게 맞는 거다. 10대 1이 맞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결혼하면 희생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분들 00년대 여자분들은 위에 바로 보던 게 90년대 여자들이잖아요. 실제로 여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00년대 여자들이 나는 더 이상 90년대 여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요구하겠어 라면서 하던 때에 남자들은 점점 약해져 갔으니까 이때 위치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뭐 한 3개 넣어줄까요? 한 2개만 넣죠. 10년대 이제 대스탑럴커의 시대, 대설거지의 시대, 대퐁퐁의 시대가 이제 열렸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개이득을 볼 것인가, 상향혼을 할 것인가, 사랑이 밥 먹여주냐를 여자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능력이 좋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수컷과 결혼을 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던 매우 현실적인 여자가 되었던 반면, 남자들은 00년대에 질질 쳤자고 목숨 바치던 그런 노래를 듣던 남자들이 10년대에 번듯한 직장을 갖고 나서 그런 여자들한테 스탑럴커 당하고 설거지 당하고 퐁퐁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왔죠.
그리고 10년대의 남자들이 그렇게 당한 걸 보니까 20년대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20년대 남자들이 다시 이제 힘을 찾기 시작했죠. 왜? 봤잖아. 00년대 여자들이 이렇게 올라왔어. 뭐 여기까지는 서로 쌤쌤 쳤다 치죠. 근데 10년대 여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왔는지 봤잖아. 그럼 난 안 당해. 내가 왜 당해? 내가 미쳤어? 남자들도 결혼 안 하고, 남자들도 애기 안 가지려고 하고, 능력 있는 남자들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 과정 중에 특히나 이 10년대부터 그럼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TV 매체 같은 데에서는 왜 여자를 1등 시민 취급을 해줬을까요? 보시면은 여자가 뭐 떡락했던 때, 떡상했던 때, 남자가 다시 떡상하는 때, 이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왜 여자가 1등 시민이 되었을까요? 90년대는 빼더라도 00년대 이후로는 지금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여자가 1등 시민인 이유가 뭘까? PD들이 여자라?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00년대에는 남자 PD가 훨씬 많았죠. 대부분의 인기 프로그램들 다 남자 PD가 있죠. 지금 이때 00년대부터 10년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우리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예능 프로그램들, 무한도전, 1박 2일, 런닝맨, 뭐 패밀리가 떴다, 전부 다 남자 PD죠. 여자 PD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왜일까요? 뭐 단합력도 있죠. 뭐 버팔러들 때문에 뭐 그것도 없지 않죠.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여자가 1등 시민으로 장기 집권하는 이유, 돈을 쓴다. 저는 진짜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게 첫 번째 이유. 돈을 쓰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나 막 집 얘기하고 이러니까 부익남이 보면 웃겠다 막 이러는 거야. 제가 부익남 채널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 줄 알아요? 부익남 구독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믿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부익남 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부추기는 면도 있고, 거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자신들은 허튼데 돈을 쓰지 않고 집을 구매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옳게 살고 있는 거다. 지금 막 소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무슨 결혼식 크게 하고 막 이런 거 좀 비판하는 그런 컨텐츠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막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벌고 있는 돈의 너무 많은 부분을 집에 투자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에 자기가 인생 내내 번 돈의 너무 큰 부분을 투자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느라 소비를 안 해요. 그럼 내수시장이 뒤지겠죠. 내수시장이 죽은 나라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죠. 그러면 부익남 구독자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죽는데 일조를 하신 거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 개개인으로 보면 당연히 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그 아파트가 내가 근로소득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으로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당연히 한 개개인한테는 너무 좋지. 나도 내 지인이 있으면 그렇게 조언을 해주겠지. 근데 사회 전체로 보자면, 국가적으로 보자면 이 부익남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처럼 버는 돈 족족 저축만 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지르고 일체의 과소비 같은 걸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뭐 내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틀리면 뭐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지 막 이런 댓글은 뭐 의미 없으니까 이유를 써, 이유를. 자, 보시면 일본 버블 시대의 부동산 비중 60%대, 한국 현재 재산 중 비중의 80%가 부동산이라고 슈카가 말했음. 슈카 아저씨 감사합니다. 님은 슈카가 아니시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내가 인생 동안 버는 돈이 100이라고 치면은 거의 뭐 70, 80을 집에다가 박아버려. 그럼 당연히 어디 가서 돈을 많이 안 쓰니까 내수시장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익남 채널이라든지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채널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 새끼들 혼자 살 때 돈 다 쓰고 결혼하면서 이제 남자들한테 해줘 한다.
한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게 당연히 개짓거리가 맞죠. 나쁜 짓이 맞죠. 만약에 내가 결혼하는 여자가 그랬으면 진짜 아구창 갈기고 싶겠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얘들이 지금 내수시장을 다 살리는 거야. 이 새끼들이 돈을 쓰잖아. 지금 요즘에 20대 중반부터 취직을 한 여성들, 그러니까 25세부터 35세까지의 솔로 싱글 여성들을 봅시다. 헬스장 가면 PT 끊습니다. 피부과 가서 고액 결제합니다. 시술 뭐 이런 거 받습니다. 성형도 받고 다 받습니다. 어디 놀러 존나 다닙니다. 명품백 삽니다. 비싼 거 막 사요. 저축을 안 해. 얘들이 내수시장 다 살려. 그리고 나서 35살에 설거지 퐁퐁으로 결혼을 해. 남편 새끼는 연봉이 6천, 7천, 8천인데 존나 아끼면서 살았어. 그냥 최고의 소비 해본 게 차 하나야. 나머지는 과소비 안 해. 그냥 제육덮밥 처먹어. 해봤자 치킨이나 시켜 먹고 그냥 맥주 한잔 사 먹고 이게 다야. 해외여행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야. 돈을 안 써. 근데 이랬던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가 이 남자의 돈을 다 써. 또 밖에 나가서 매일 아점마다 브런치 카페 가서 돈 쓰지. 점 저 사이에 떡볶이 시켜 먹지. 아줌마들이랑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면서 비싼 거 밥 사 먹지. 애 낳으면 학원에다 돈 갖다 바치지. 애기 사교육비에 돈 다 갖다 바치지. 돈을 다 갖다 쓰는 거야, 이 남자의 돈을. 그러니까 여자가 1등 시민인 이유는 여자가 돈을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해진데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면도 있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방송국 PD야. 내가 방송국 작가야. 방송 만드는 사람이야. 드라마 만드는 사람이야. 남자 새끼들을 위한 걸 만들겠니? 돈을 안 쓰는데? 아니 내가 예능을 만들어. 그럼 거기 광고가 붙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그냥 어디 땅에서 돈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광고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즘에 예능 같은 걸 볼 때 PPL이 없으면 못 만든다고 할 정도로 PPL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PPL이 붙는 걸 보세요. 남자가 사는 게 PPL로 붙는 경우랑 여자가 사는 것들이 PPL로 붙는 경우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90%는 대여성용 PPL 제품이 붙는 것 같거든요. PPL 붙었다 하면 언니 이게 뭐야? 하나도 안 끈적거린다. 무조건 화장품. 언니 이게 뭐야?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마시면 몸이 좀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다이어트 물 전부 여자들이 사는 거. 왜? 여자들이 소비를 하니까. 그럼 방송국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대여성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방송국에서 당연히 여자를 어이야동동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동차 같은 것도 있긴 하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그럼 정치권에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표 때문이죠. 표. 투표 남자가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합니까? 젊은 세대에서. 여자가 투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확고하게 결정이 돼 있죠. 어디 찍을지. 남자들은 일베 대 버팔로의 싸움 이런 게 있지만 여자분들은 대체로 거의 확고하게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굴리기가 좋잖아. 안 그래도 지금 나랑 친하게 지내는 기업들, 방송국,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여자를 좋아해. 거기다가 여자 똥꼬 빠는 얘기만 좀 해주면은 여자들은 날 잘 찍어. 그럼 당연히 여자가 1등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가 1등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똥팔육들이 서윗해서 이러면 나는 대화하는 게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 성욕은 20대에 가장 강합니다. 40대, 50대, 60대의 성욕은 반드시 100% 떨어집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힘을 가진 새끼들이 전부 40대, 50대, 60대인데 걔들이 과연 정말 뻘떡뻘떡해서 서윗해서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여자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여자들을 위한 TV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자분들을 위한 정치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걔들이 돈이 돼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이 되니까 걔들 빠는 거지. 있겠습니까? 여자는 돈이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소위 그 설득과 선동이 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남초 사이트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 전용 체육관도 운영을 해봤고 여초 사이트도 구경을 다녀본 적 있고 이래. 그러면은 남초 사이트는 누군가가 어떤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처음 3개의 댓글에 아니와 근대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남초 커뮤니티에 여자가 1등 시민인 이유, 여자가 돈 잘 쓴,
그러니까 여자가 1등 시민임. 그러면 처음 세계 댓글에 아니 남자들도 집하고 차 사는데 아니 남자가 연봉이 평균 연봉이 더 높은데 근데 부정형인 댓글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를 많이 봐요. 솔직히. 근데 반대로 여초 사이트에 언니들 나 지금 손발이 덜덜 떨려.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한다고 욕하지만 사실 우리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밑에 댓글에 나 머리가 핑 돈다. 나 엊그저께 사실은 좀 과소비하고 나서 죄책감 갖고 있었는데 나 우리나라 살리고 있었노. 나 애국녀노.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TV 방송 같은 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내가 원하는 쪽으로 드리블을 해가기 좋은 게 남자보다 여자예요. 남초는 비판적 사고가 너무 심해. 단합도 잘 안 되고 내가 낸 데를 해.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이 여자를 1등 시민으로 생각하고 뭐 정치를 하든 정책을 만들든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좀 그냥 과하게 얘기할게. 그냥 멍청하게 아니 고졸딱새인 저한테도 이런 게 보이는데 아니 젊고 쌩쌩하고 저보다 학력 높고 머리 잘 돌아가는 창창한 20, 30대 여러분이 진짜 멍청하게 그냥 똥팔육들이 서윗해가지고 여자들만 빤해 막 이딴 병신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대체 왜 여자가 1등 시민일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저보다 더 많이 알아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멍청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은 더 많이 보이실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유를 찾고 해결책을 찾고 싸워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그냥 막 맨날 여자 욕하고 무슨 장애아 확률이 얼마네 뭐 똥팔육이 어땠네 이런 막 욕만 처하지 말고 뭐 그것도 하면서 뭐 아예 끊지 말고 아예 끊으면 또 금단현상 오니까 적절히 줄여나가면서 좀 이렇게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무언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도 무슨 서윗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구독을 안 하는 게 맞고 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결론 농담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좀 뼈가 있는 농담? 뼈가 있는 농담. 그냥 인생 좀 즐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 것 같다. 혹은 나는 존나 능력이 좋아가지고 내 쓸 거 다 쓰면서도 가족, 아이, 부양 다 가능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데에 지금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근데 나는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 않다. 난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다. 그냥 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쓸 거 쓰고 행복하게 사셔. 캠핑카에서 맥주 빨면서 보는 흑자일수 존재. 행복하잖아. 이게 막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정답에 가깝겠죠. 근데 여러분이 저렇게 살았을 때 행복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20대 중반 혹은 후반쯤에 취직을 하셔. 저 부익남 저분은 뭐 버는 돈의 뭐 90%까지 저축을 하셨었다고 하죠. 버는 돈의 뭐 80% 이상을 저축을 하고 최대한 아끼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참아서 돈을 모으고 해서 아파트 뭐 주택 청약 뭐 이런 걸 해서 뭐 빚을 한 70%쯤 내가지고 뭐 몇 억대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가 다행히 순리대로 몇 년 동안 얼마 정도가 상승해서 걔를 팔고 더 괜찮은 아파트를 사고 그 기간 동안 여전히 5년에서 10년 동안 여전히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꾹꾹 눌러 담고 참으면서 나와 똑같은 소비 패턴을 가진 나와 똑같은 경제관념을 가진 적당히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고 여전히 먹고 싶은 거 참고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일지 아니면 국가 씨발 원룸 살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차도 좀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대신 빚만 내지 말자. 나중에 진짜 굶어 뒤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노후 대비하고 최소한의 저축하고 비상금 정도는 저축해놓고 나머지 여윳돈으로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어떤 게 내가 원하는 인생일지 정말
진중하게, 겸허하게, 경건하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 시집 못 간 여자들 집단 몰락, 사회 문제 될 것임. 저도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여성들 자체를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와중에 본인의 노후 대비, 본인의 미래 대비 안 하잖아요. 돈 벌면 쓰잖아. 해외여행 가버리잖아. 빚내서 명품백 사버리잖아. 갚으면 되지 이러고 살아버리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되면은 빚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결혼해버리고 엄마 아빠 해줘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 해버렸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 오냐오냐가 더 이상 안 되는, 끊기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돈은 없어, 몸은 늙어가, 일은 하기 싫어. 그러면 여태까지 본인들이 살아왔던 대로 나라한테, 국가한테 해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나 돈 없어, 살 집 해줘. 나 돈 없어, 배고파, 밥 줘. 이렇게 막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회적인 비용은 누가 질 것인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돈 저축하던 사람들, 미래 대비하던 사람들, 노후 자금 모으던 사람들, 성실하게 자기 인생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 줘야 하는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개빡이 돌겠죠. 그럼 저만 해도,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되면은 해외로 런칠 생각을 아마 해볼 거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저만 해도, 아직 돈이 없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나는 일단 돈을 버는 터전이 한국이야. 내가 바로 지금 외국으로 날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바보같이 보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돈을 버니까 내가 지금 외국으로 날른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내 아이와 아내를 외국으로 보내겠죠, 미리. 그리고 한국이 어떤지 계속 간을 보겠죠. 내가 여기서 지금 돈을 버는 게 더 이득인지 떠나는 게 이득인지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지금은 내가 돈 버는 게 이득인데 내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도 지금 한국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이 오면 바로 런치는 거죠.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파는 재명씨가 뭘 찢었네 안 찢었네 개지랄 연병을 떨고 있고, 지금 뭐 재명씨 쪽에서는 뭐 성렬이 와이프가 어떠네, 성렬이 뭐 배가 더 나오네 막 이러면서 연병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 막 서울대 나온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뭐 패널로 한 5명씩 앉아가지고 윤석열하고 윤석열 와이프 까는 거를 일주일에 3번씩 몇 년 동안 하고 있어. 반대도 똑같아. 재명아 찢었냐 안 찢었냐 이것만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분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 정치인은 잘못 없음. 국민 수준이 딸려서 그럼. 아이디 9만전자. 너는 7만 원이 맞다 새끼야. 야, 삼전은 죄가 없어 새끼야. 주주들이 무능력하고 딸려서, 주주들이 전응해서 그런 거야. 삼성전자는 죄가 없어. 주주들만 정상이었어도 9만 원인데 지금 주주들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7만 원이네. 이러면 네가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확고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을 즐기자.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빚지지 말고, 빚을 내서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빚지지 말고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즐겨. 그래서 만에 하나 한국이 망해도 잘 놀다 갑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았어. 열심히 모았다. 정말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다.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모았다. 치킨도 참았다. 내가 한 달에 500씩 벌지만 치킨도 참았다. 내가 저축했다. 근데 한국이 망했네. 내가 평생 번 돈의 80%를 갖다 박아서 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화가 많이 나겠죠. 근데 그 시각 20년째 즐기며 사는 중인 김흑자 원룸방에서 잘 놀다 갑니다. 씨놈들아. 잘 놀다 갑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놀면서 너무 많이 놀지 말고 적당히 쓸 거 쓰고 놀 거 노시면서 좀 외국의 안정적인 나라에다가 어떤 기반을 뭐 기둥 한두 개 정도를 좀 세워 놓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거죠.